안녕하세요. 최봉균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Five Lines of Code라는 책이고요. 이 간단한 규칙으로 객체지향적인 좋은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팀 내 스터디 책으로 골랐는데 고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해 가면서 좋은 코드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눈으로 보이는 내가 실행해 볼 수 있는 코드를 갖고 리팩토링을 진행하니까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게 있고 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요. 이 타입스크립트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타입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 인터페이스 요 정도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도 쉽게 책을 볼 수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당연히 쉽게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양 개발군, 직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규칙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규칙이 있는데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조금 더 잘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스터디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책에서 리팩토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요 지금 보이는 프로그램인데 보시면 그냥 간단한 굉장히 옛날 게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를 이제 바꿔 나가면서 실제로 리팩토링하고 정상적으로 리팩토링 됐는지 또 확인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객체지향 관점에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단일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와 어떤 구현체의 구조를 갖는 어떤 로직을 추상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캡슐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을 이제 제시를 해주죠. 이 책의 제목이 다섯 줄이 나오잖아요. 그 다섯 줄로 이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하는 패턴,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리팩토링 패턴, 바로 메소드 추출인데 이 메소드 추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뭔가 구분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코드 블럭을 메소드로 묶어서 분리하고 이를 통해서 긴 메소드가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는 짧은 메소드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코드가 다섯 줄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데 이런 메소드의 이점은 일단 이름을 갖는다는 거죠. 메소드 추출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갖게 되면 뭔가 맥락, 흐름에 따른 어떤 의도나 의미를 그 메소드의 이름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단일 책임, 어떤 한 가지만 해야 한다라는 그 단일 책임을 위한 규칙 두 개가 출현하는데 하나는 뭐 호출 또는 전달 한 가지만 할 것. 요건 뭐냐면 어떤 메소드 안에서 함수 안에서 특정한 객체를 호출하거나 혹은 그 객체를 다른 메소드로 호출할 때 전달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if문, if 블럭, if else 그 if문 있죠? 그 if문은 함수 시작에만 배치해라 라는 규칙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규칙을 또 지키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메소드 추출로 유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함수 혹은 메소드에 여러 작업이 섞이는 것을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상화를 위한 규칙인데 이 사실 책에 거의 꽤 많은 내용, 리팩토링 과정에서 출현하는 꽤 많은 내용은 요것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 규칙은 뭐냐면 if문에서 else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 따라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 즉 이 코드 그 왼쪽에 있는 코드처럼 썸 타입이 A일 때 뭐 하고 B일 때 뭐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갖는 코드를 인터페이스와 그 구현한 클래스로 바꾸라는 거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중간 과정으로
어떤 타입 코드를 일단 클래스로 먼저 분리해내고 다시 그것을 구현을 클래스로 이관하는 형태. 리팩토링을 이런 식으로 2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상태 더하기 코드를 인터페이스 더하기 클래스의 형태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주로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 제시한 규칙이 if문에서 else를 사용하지 말 것이에요. 즉 if else 뭐 if else 이런 형태의 구조를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형태로 변환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새로운 어떤 타입이 추가됐을 때 기존 코드는 바꾸지 않고 새로운 타입만, 즉 오른쪽 코드 기준으로는 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어떤 특정한 클래스만 추가하면 되니까 확장성 혹은 뭐 유연함 혹은 수정 가능성 이런 게 이제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패턴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객체 지향하면 흔히 또 캡슐화가 쌍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규칙을 getter, setter 사용하지 말기라고 해요. 그리고 또 참고 자료로 뭐 디미터의 법칙 이런 거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뭐 자세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또 테일 돈트 에스크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식이냐? 왼쪽에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뭐 디스의 키 콤프 점 get 칼라 혹은 디스 점 폴 스트래티지 점 get 폴링 점 무브 호리젠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게터를 이용해서 뭔가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게터 대신에 get 뭐 값을 가져와서 뭘 하는 형태 말고 전달하는 형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즉 이제 책에서는 풀 기반의 구조가 아니라 푸시 기반의 구조로 바꾸라는 거고 그러기 위한 규칙이 getter, setter 사용하지 말기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캡슐화를 이뤄낸다는 거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 인라인이라든가 또 뭐 인터페이스만 상속해라 라든가 그리고 복잡한 조건을 통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있고 또 유사한 코드, 클래스나 함수, 메소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 코드 삭제나 또 캡슐화의 한 방법인 공통 접사를 사용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뭐 모아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또 좋은 내용들이 뒤쪽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책은 뭐 읽어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책에서 나오는 규칙들이 단순해요. 뭐 5줄, 그리고 뭐 if, else, if 블럭에서는 else 사용하지 말기, 뭐 이런 거라든가, if는 메소드의 시작에 위치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거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굉장히 단순해서 좀 적용하기 쉽다는 거고, 또 객체 지향적으로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방법을 익히기가 좋습니다. 게다가 내가 바꾼 코드가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샤샤샥 동작하니까 조금 더 뭐 재미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 if else가 계속 새로운 타입으로 막 바뀌니까 타입이 출현하고 그 타입의 하이 타입, 뭐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 이런 것들이 계속 가지치기식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책을 눈으로만 보면은 좀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꼭 이렇게 직접 손으로 쳐보면서 리팩토링을 같이 따라 할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게 그렇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규칙에 너무 뭐 빠지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책에서 시키는 대로 연습을 충분히 해보고 그것을 내가 가진 어떤 현재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 적용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그 Five Lines of Code 요 책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잠깐 언급드렸고 소개해드렸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